2023년 12월 서울의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다. 강민수는 창가에 서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58배 나이, 퇴직한 지 이제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침 6시면 눈이 떠졌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다. 30년 넘게 회사에 다니며 길든 몸은 퇴직 증명서 한 장으로 바뀌지 않았다. 민수는 차가운 바닥에 발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는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대부분 손도 대지 않은 채였다. 혼자 먹기엔 양이 많고 버리기엔 아까운 반찬들. 결국 오늘도 김치와 계란 프라이로 아침을 때웠다. 텔레비전을 켜니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사람 목소리가 그립지 않으면 켜지도 않을 텐데 매일 아침 뉴스는 그의 유일한 대화 상대였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민수는 문득 책장 위 작은 사진틀을 바라보았다. 40년 전 대학 시절 교정에서 찍은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젊은 남녀가 있었다. 남자는 민수, 그리고 여자는 혜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려오는 이름이었다. 민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서랍장으로 다가갔다. 열쇠로 잠근 맨 아래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표지는 바래고 모서리는 닳았지만 그 안의 기억만큼은 선명했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조심스레 닦으며 페이지를 넘겼다. 이혜진. 그 이름을 불러본 지 얼마나 오래됐을까? 1980년대 초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대학 시절, 그들은 서로에게 전부였다. 민수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쓸었다. 혜진의 웃는 얼굴, 그리고 교문 앞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그 후로 혜진은 갑자기 사라졌다. 브라질로 유학 간다는 짧은 편지만 남긴 채. 민수는 사진첩을 덮었다. 늘 그랬듯이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혜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밖에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트렸다. 아마 또 눈길에 사고가 난 모양이었다. 일주일 후 저녁 무렵 민수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비닐봉지 2개에 내일 먹을 반찬거리를 사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이 오래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났다. 오늘도 역시 수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민수는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발견했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얼굴이 창백한 채 계단에 기대어 있었다. 괜찮으세요? 민수가 다가가자 여자는 겨우 눈을 떴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다. 죄송해요. 조금만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빈혈이에요. 요즘 일이 많아서. 민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물병을 꺼냈다. 아직 따뜻했다. 물 드세요. 여자는 고맙다는 눈빛으로 물병을 받아들었다. 한 모금 마시자 조금 안색이 돌아오는 듯 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좀 무리를 했나 봐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한 달 정도 됐어요. 6층에 살아요. 서윤아라고 합니다. 강민수입니다. 저는 5층이에요. 유나는 조심스레 일어났다. 민수는 그녀의 장바구니를 들어주려 했다.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그때 계단 아래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엄마. 1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교복 차림이었다. 엄마, 괜찮아요? 또 어지러운 거예요? 다은아, 괜찮아. 그냥 조금 쉬고 있었어.
다은은 민수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분이 도와주셨어. 우리 윗집 강민수 선생님이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별거 아니에요. 다은은 공손히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괜찮아. 병원에 가볼까? 다은이 유나에게 물었다. 아니, 집에만 가면 괜찮을 것 같아. 민수는 두 사람의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말했다. 제가 집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6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민수는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다. 유나의 웃는 모습, 물병을 들 때의 작은 손짓, 그리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습관까지. 모두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다. 3월 초 민수의 아파트. 민수는 요즘 종종 유나와 다은을 만났다. 처음에는 계단에서 마주치는 인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가끔 저녁을 함께 하기도 했다. 유나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며 딸 다은을 키우고 있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이혼했다고 했다. 그날도 민수는 다은의 수학 문제를 도와주고 있었다. 퇴직 전 회계팀에서 일했던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군요. 할아버지 같으세요, 진짜. 다은의 말에 민수는 웃었다. 나 그렇게 늙어 보이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다은이 당황해했다. 농담이야.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좋아. 그때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유나는 전화를 받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물었다. 출판사에서 번역 원고에 문제가 있대요. 내일 아침 일찍 출판사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 내일 내 학교 상담 일정 있는데. 다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맞다. 어떡하지? 민수가 자연스럽게 제안했다. 내가 다은이 상담 참석해줄까? 할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유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할 일도 없는데.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다은의 학교로 향했다.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다은이 수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는 더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상담이 끝나고 학교를 나서는데 갑자기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민수 씨세요? 서유나 씨 아버님 되시나요? 민수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굳이 해명하지 않았다. 그런데요. 유나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병원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가니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유나 씨 가족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매우 유감스럽게도 환자분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다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틀 후 장례식장. 민수는 장례식 내내 다은 곁을 지켰다. 다은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다. 유나의 직장 동료 몇 명과 이웃들 뿐이었다. 우리 엄마가 아빠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다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7년 전에 이혼하고 아빠는 다시 결혼했대요. 연락도 끊겼고 장례식에 올지도 모르겠어요. 민수는 다은의 어깨를 토닥였다.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후가 되자 장례식장에 검은 선글라스를 쓴 여성이 들어왔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차분하게 조문객 명부에 이름을 적었다. 민수는 그녀가 유나의 영정 앞에 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성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그리고 무언가 익숙한 여성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다. 40년의 세월이 순간 무너져 내렸다. 혜진. 민수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혜진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오랜만이네요, 민수 씨.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40년 전 헤어진 연인이 죽음 앞에서 재회한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 어떻게? 민수가 겨우 말을 이었다. 브라질에서 어제 도착했어요. 소식을 듣고 바로. 다은이 다가왔다. 할아버지, 이분은. 혜진은 다은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내 이름은 이혜진이에요. 나는 유나의 어머니야. 다은의 눈이 커졌다. 외할머니요? 엄마가 외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그게.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내 전 아내의 장례식에 와보니 참 재밌는 광경이네. 남자의 비웃는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다. 다은의 얼굴이 굳었다. 아빠. 저녁, 병원 장례식장 인근 카페. 장례식은 혼란스럽게 끝났다. 다은의 아버지 서재훈은 다은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유나의 유품을 가져가려 했다. 민수와 혜진의 항의로 일단 물러났지만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카페 구석자리, 민수와 혜진, 그리고 다은이 앉아 있었다. 다은은 지친 표정으로 핫초코를 마시고 있었다. 잠시만 쉬었다가 집에 가자. 민수가 다은에게 말했다. 혜진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유나가 브라질에 있는 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야. 다은이 봉투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반듯한 글씨체가 보였다. 어머니. 외할머니는 왜 엄마랑 함께 살지 않으셨어요? 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민수 씨.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유나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과 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민수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카페를 울렸다. 직원이 달려왔지만 민수는 그저 멍하니 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은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혜진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1983년 대학 4학년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당시 아버지는 보수적인 군인이었고 혼전 임신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민수는 학생운동 관련자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브라질에 있는 삼촌 집에 몸을 의탁했죠. 그곳에서 유나를 낳았어요. 그런데 왜 내게 알리지 않았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려웠어요. 당신의 미래를 망칠까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다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럼 강민수 선생님이 제 친할아버지라는 거예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알고 있었어. 내가 5년 전에 모든 걸 털어놓았거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민수 씨를 찾아본 거야. 그런데 용기가 없었나 봐. 그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민수 씨를 지켜볼 뿐이었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딸이라고, 친딸이었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유나. 그리고 그녀가 남긴 다은, 자신의 친손녀. 그래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던 거구나. 민수가 중얼거렸다. 다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가 이사 온 이유가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내게 좋은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 민수는 고개를 들어 다은을 바라보았다. 이제 보니 다은의 눈매는 자신을 닮았고 웃는 모습은 젊은 시절 혜진을 닮았다. 내가 알았더라면 내 딸을, 우리 딸을. 그날 밤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40년의 시간을 압축한 밤이었다. 2주 후 서울가정법원. 다은의 친권을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다은의 아버지 서재훈은 다은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이 양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나가 남긴 재산이 목적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강조했다. 귀하의 현재 가족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판사가 재훈에게 물었다. 네, 저는 재혼해서 아내와 함께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다은이가 와도 공부방도 따로 있고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다은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재훈의 변호사가 말했다. 상대 측인 강민수 씨와 이혜진 씨는 법적으로 보호자의 지위가 불확실합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친권을 주장한 적이 없었으며,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재훈의 현재 아내였다. 재판장님,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서재훈의 현재 아내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을 지켜볼 수 없어서 왔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었다. 남편은 유나 씨가 남긴 보험금과 번역 저작권료가 목적입니다. 다은이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저희 집에는 다은이가 머물 방도 없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그리고 여성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남편이 유나 씨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들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혜진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희도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유나 씨가 남긴 녹음 파일입니다. 재생된 녹음에는 재훈이 유나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훈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조작된.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서 혜진의 변호사는 유나가 남긴 유언장을 제출했다. 그곳에는 다은의 보호자로 민수와 혜진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다. 미성년자 서다은의 친권은 외조모 이혜진과 친조부 강민수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서재훈 씨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재훈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다. 그의 아내는 민수와 혜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은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다은은 결과를 듣고 민수와 혜진에게 달려왔다. 처음으로 그날 다은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라고 부르며 두 사람을 꼭 안았다. 4월 말 유나의 49제를 마친 후 민수의 아파트는 이제 세 사람의 공간이 되었다. 혜진은 브라질 사업 정리를 위해 일시 귀국했지만 곧 한국에 완전히 돌아올 예정이었다. 다은은 학교에 다니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베란다에 빨래를 널고 있었다. 봄바람이 상쾌했다. 도와드릴까요? 혜진이 다가왔다. 시간이 흘러도 그녀의 향기는 변함없었다. 괜찮아. 다은이는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요즘 성적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민수는 미소 지었다. 그 나이엔 금방 회복하는 법이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민수 씨, 미안해요. 혜진이 갑자기 말했다. 뭐가? 모든 것이요. 당신에게 유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 혼자 결정한 것.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미안해. 널 찾아보지 않은 것, 더 기다리지 않은 것. 우린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어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다은이를 얻었잖아. 그때 다은이 베란다로 나왔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봐요.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손목시계와 작은 펜던트, 그리고 옛 사진들이 있었다. 이건 민수가 손목시계를 집어들었다. 내가 대학 때 혜진이에게 선물한 건데. 혜진이 미소 지었다. 유나가 태어났을 때 같이 줬어요. 아빠의 물건이라고. 다은은 펜던트를 열었다. 안에는 어린 유나와 혜진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엄마가 이걸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특별한 날에만 꺼내보곤 했는데. 민수는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보았다. 유나의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자신이 놓친 딸의 모든 순간들이 거기 있었다. 혜진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혜진이 물었다. 함께 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은은 조심스럽게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것도 있었어요. 혹시 읽어보실래요? 봉투에는 아빠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유나의 필체였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아빠에게 처음 이렇게 부르니 어색하네요.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건 5년 전이에요. 엄마가 모든 걸 털어놓았죠.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용기를 내어 당신을 찾아왔지만 직접 만나 아빠라고 부를 용기는 없더군요. 그래서 그저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제 딸 다은이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다은이는 참 착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당신을 닮아 수학을 잘하죠. 엄마가 그러더군요. 대학 시절 아빠는 수학 천재였다고.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죠.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을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으니까요. 다만 아빠라고 한 번 불러보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아빠. 당신의 딸, 유나올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혜진도, 다은도 함께 울었다.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도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다은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윗집 강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라고요. 혜진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유나는 행복했어요, 민수 씨. 당신을 만나서. 민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도 행복했어. 비록 딸인 줄 모르고 지냈지만
그날 밤, 세 사람은 유나의 추억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다. 늦게 찾은 가족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6개월 후, 가을의 끝자락. 민수의 아파트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다. 혜진은 브라질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다. 위층 유나의 집은 그대로 두고 민수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다. 다은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었다. 민수는 매일 다은의 수학 공부를 도왔고 혜진은 영어와 포르투갈어를 가르쳤다. 처음으로 다은은 완전한 가족의 품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일요일 아침, 세 사람은 유나의 묘소를 찾았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엄마, 오늘은 할아버지가 대학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래요. 할머니랑 처음 만난 이야기요. 다은이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지 않았다. 민수는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았다. 유나야, 날씨가 좋구나. 내가 좋아했던 가을이야. 혜진은 조용히 묘비를 쓰다듬었다. 이제 다은이 걱정은 하지 마. 우리가 잘 돌볼게. 돌아오는 길, 민수는 문득 혜진에게 물었다. 혜진아, 우리 늦은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떨까? 혜진은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다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와, 진짜요? 제가 줄에 설 수 있어요? 혜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줄에는 좀. 농담이에요, 할머니. 하지만 저 축가 부를게요. 민수는 혜진의 손을 잡았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잡은 손이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혜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잖아. 민수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다은이 대학 보내고 브라질 여행도 가요. 내가 살던 곳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거 좋겠네. 민수가 활짝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은은 두 사람보다 먼저 걸으며 가을 낙엽을 밟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 민수와 혜진은 그런 다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란히 걸었다. 유나가 보고 있을까요? 혜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보고 있을 거야. 분명히. 민수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곳에는 이제 유나가 남긴 낡은 손목시계가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늦게 찾은 가족이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민수의 집 창문으로 따스한 노을이 비쳤다. 식탁에는 세 사람의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다은은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고 있었고 혜진은 브라질 음식을 만들어 민수와 다은에게 선보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뭔데, 다은아? 민수가 물었다. 제가 대학 갈 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쭉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혜진이 다은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민수는 식탁 위에 놓인 유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웃고 있는 유나의 모습이 마치 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야. 유나도 항상 우리와 함께니까.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늦가을의 첫눈, 그리고 새로운 시작. 민수는 혜진과 다은을 바라보았다. 늦게 찾은 인연이었지만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가족이 있었다. 고마워, 유나야. 민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내가 우리를 연결해줬구나.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다.
새하얀 눈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덮어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발자국을 남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 멈춰있던 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퇴직 후 외로운 일상을 보내던 한 남자가 우연히 만난 여인과 그녀의 딸, 그리고 4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이 들려준 충격적 진실. 삶의 긴 겨울을 지나 늦게 찾은 가족의 따뜻한 봄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인생은 시간이 흘러도 소중한 인연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잊지 못할 인연이 있으신가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 공유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답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카페 블루벨벳 라운지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